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태형제입니다. 여러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 주가가 예전만큼 상승하지도 않고 심지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비중 축소 또는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 중이신 투자자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9일 2725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22년 2월 11일 기준 14,585원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16,000원도 무너졌던 주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을 통틀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였는데요. 심지어 해외 주식형 ETF 중 처음으로 순자산이 3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 ETF는 한 해 동안 무려 51.47%나 상승했죠.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고점 대비 약 30%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국내 주식 종목인 만큼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 역시도 이 ETF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하락하는지, 고점 대비 30%나 하락할 만큼 해당 ETF의 펀더멘탈이 사라진 것인지, 정말 비중을 축소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유럽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단기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CATL을 비롯한 비아디, 이브에너지, 고션 하이테크 등의 기업이 있는데 최근 이들 업체 간 성장률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모든 업체들이 큰 성장을 보였던 작년과는 사뭇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전기차 배터리 광물의 수급 안정화 지수가 처음으로 동시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필수 광물에 대한 높은 수요도 지속될 것인데 이렇게 원자재 공급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생산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원자재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은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해 400%, 즉 5배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13%가 올랐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원자재 공급 업체 또한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지니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원자재를 받아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비싼 값을 주고 원자재를 구매해야 하니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터리는 원자재 값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산업입니다. 고객이나 공급사에 대해 협상 능력이 있는 CATL과 같은 대형사는 마진을 유지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고션 하이테크와 이브에너지는 심각한 마진 하락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리고 삼성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강봉 리튬의 주가 하락은 리튬 가격 상승을 전기차 수요 위축 요인으로 인식하여 리튬 가격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 강봉 리튬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리튬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전기차의 수요 증가로 인한 상승인데 일부 중국 시장에서는 이를 반대로 해석한 것이고 그로 인해 강봉 리튬의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이렇게 상승한 리튬 가격이 주가에 반영될 시점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과 3월 양회 이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실제 강봉 리튬은 4분기 잠정 실적의 컨센서스를 19% 상회하는 역대 분기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고 잠정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춘절 연휴 이후 탄산 리튬 가격의 안정화가 되면서 본격적인 생산 확대가 시작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 유동성도 성장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원자재 공급난을 대비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빠르게 원자재난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최근 중국 기업 행보와 관련해서 중국은 땅속에 매장된 금속을 배터리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한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코발트는 원자재 배터리 안전성에 중요한 물질인데 매장량이 적어 가격도 가장 비쌉니다. 전세계 코발트 매장량은 710만 톤 규모인데 리튬 1700만 톤, 니켈 8900만 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인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중국은 이미 콩고의 코발트 광산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고 생산력을 더욱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중입니다. 중국은 코발트뿐만 아니라 리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북 리튬과 CATL은 리튬 강산을 사들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리튬 강산을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하여 자신들의 몸집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배터리 원자재를 확보하는 업체가 전기차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전기차 수요는 급증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은 완전히 무너져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또 한 가지 이유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등록세 면제 혜택과 보조금 혜택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낼 것이라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전기차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9일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에 관한 회의를 열고 조속히 등록세 면제 혜택 연장 등 신에너지차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등록세 면제 연장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까지 함께 연장될지 투자자로서는 주목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확보와 중국의 보조금 정책 부활은 우리가 투자 중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계와 중국차 배터리 업계 간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사항이 또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흑연,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주요 소재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들여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장 경쟁력 등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배터리 및 소재 업체들이 한국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원자재를 한국에 들여와 중국, 미국 등에 재판매하는 방식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 것이죠.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중국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흑연 등 2차전지 제품에 대해 30%나 가까운 관세가 붙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한국을 통한 합작회사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무관세로 들여와서 한국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중국 CATL, 비아디 등 한국의 지사를 설립하고 준비 중에 있으며 양극재 업체 롱바이 등은 한국의 양극재 공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합작을 통해 양 국가의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호재로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우리나라를 달갑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합작회사가 설립된 이후 미국으로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견해와 입장도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팩트만 두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계와 중국 배터리 업계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좀 생기셨나요? 비록 제가 뉴스를 통해 확인하고 관련 보고서들을 통해 확인한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전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해보면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성장성과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빠르게 움직여 선점하고 있는 원자재 공급망 구축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해 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지속적인 추가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5년, 2030년까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전기차 생산 및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및 교체 인프라 사업,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구성된 기업들의 관련 사업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거대하고요. 중국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이 신에너지차 폐배터리 종합이용 업계 규범 조건을 발표하고 규범을 준수한 기업 명단을 발표하는 등 별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까지 폐배터리 에너지 저장, 백업, 충전 및 교환과 같은 분야의 단계적 활용을 촉진하고 보다 완전한 전력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폐배터리도 친환경 사업과 맞물려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가 하락하고 추가적인 낙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직접 투자하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지속해서 투자 현황과 제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2만원을 넘고 전 고점을 넘어서 3만원, 5만원까지 장기 우상향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끝까지 투자해봐요. 아직은 비중을 축소하고 매도할 때가 아니라 비중을 늘리고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투자 생활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